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덥다 했는데 한반도 역대 기록을 깨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검찰 수사 못합니다.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우리 군이 동맹인 미군의 드론을 격출할 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미 양쪽 이야기들이 서로 좀 다른데 자초지종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연이틀 40도를 넘더니 우리나라 역대 최대의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41.4도. 이 대체 얼마나 더운 수치인지 바로 경남 양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영진 기자, 이 가늠이 안 되는 41.4도 대체 얼마나 더운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경남 양산 워터파크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이 되니 산책하러 나온 시민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낮 열기가 식지 않다 보니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매우 덥습니다. 오늘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은 41.4도까지 올랐습니다. 국내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온입니다. 벌써 사흘째 4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공원에 설치된 바닥 분수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모여 더위를 식혔습니다. 양산이 너무 더워가지고 옥수수가 다 팝콘이 된다고 하던데 그 정도로 더워서 우리는 물놀이 하러 나왔어요. 연일 폭염에 가뭄까지 걱정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씨가 이어지자 단비를 기원하는 기우제까지 열렸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부산에선 금정구의 기온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연일 경신하는 가운데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뛰어들고 파라솔이나 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피합니다. 부산에 오니까 바닷가 너무 시원하고요. 특히나 여기 그늘에 와서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이 밖에 경남 김해와 진주, 창원 등도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이 경신됐습니다. 내일도 폭염의 기세가 이어집니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은 41도까지 오르고 부산과 울산이 39도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경남 진주와 밀양, 창녕, 의령과 울산 동부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됩니다. 지금까지 경남 양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도 32도를 넘었습니다. 다음 주엔 이 무서운 폭염이 서부 지역, 이 서울 쪽으로 온다지요. 지글지글 끓는 더위를 피해 선선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백승현 기자, 서울 숲은 좀 덜 더워요? 네, 이곳 서울숲은 보시는 것처럼 높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는데요. 한낮에도 그늘이 져 있었기 때문에 도심보다 비교적 기온이 낮고 선선한 편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퇴근 후 이곳 숲을 찾은 시민들도 보입니다. 도심과 숲길의 지표면 온도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늘 한낮에 도심 아스팔트 표면 온도는 영상 48도였습니다. 반면 서울숲 내부는 28도로 나타났는데요. 온도 측정에 시간차가 있긴 했지만 20도가량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스팔트와 그 주변은 햇빛에 달궈진 뒤 열을 뿜어내 더욱 무덥게 느껴지지만 숲속 그늘에선 도심의 더위를 잠시나마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집에 있으면은 진짜 집 밖으로 뛰어나가고 싶죠. 또 에어컨 안 틀면 못 있잖아요. 온도가 한 39도, 40도씩 올라가니까 아파트도. 그래도 여기 이렇게 그늘 밑에서 이렇게 발 차가운 데 담그고 있으니까 또 열도 금방 식고 막막하죠 이제. 다음 주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청계천을 확대 개방했습니다. 기존엔 천변에서만 발을 담글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 열흘간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구간을 더 넓힌 겁니다. 다만 청계폭포와 광통교 사이 정해진 구역에서만 허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숲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이 휴가 피크철인데요. 이런 더위에 지난 5년간 열대야가 단 하루도 없었다는 이곳은 피서지로 어떠실까요? 강원도 태백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지우 기자, 시원함을 넘어서 서늘하다면서요? 네, 저는 지금 해발 900m에 있는 태백산 국립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5.4도로 바람까지 선선한데요. 제 뒤로는 더위를 피해 이곳 태백을 찾은 시민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태백산 국립공원에서 진행되는 영화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은 한여름이지만 긴팔과 긴 바지를 입고 담요까지 두르고 있습니다.
반팔 입고 왔을 때는 진짜 오돌오돌 추워가지고 텐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정도로 춥더라고요. 밤에 좀 추워질 것 같아서 미리 대비해서 입고 왔습니다. 태백은 지난 2021년 이후 5년간 열대야가 단 하루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도 초가을 날씨와 유사한 영상 22도가량입니다. 밖에 나갔을 때 오히려 에어컨 바람보다 너무 선선한 느낌 너무 받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 산이 되게 높다 보니까 정말 저희 에어컨 나오는 것처럼 정말 시원한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태백은 더위와 열대야를 잠시 잊을 수 있어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백산 국립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한국이 베트남, 방콕, 이 동남아보다 더 덥죠. 인천국제공항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북적인다고 합니다. 어디들 가시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자, 김다정 기자, 공항에 지금 나가 있죠? 네,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나와 있는데요. 친구,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공항은 온종일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양손 가득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공항을 찾은 사람들은 한국의 무더위를 잠시 피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한국이 너무 더워가지고 요즘에 오히려 더 시원한 동남아로 떠나려고 합니다. 다낭으로 가족과 함께 딸과 손녀와 같이 우리 여기 다동이도 있어요. 항공기 좌석 체크인과 수화물을 맡기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긴 줄이 늘어섰지만 더위를 식힐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시간이 잘 맞아서 예약해서 가게 됐어요. 날이 너무 더워서 거기서 시원하게 좀 휴양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행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공항 주차장은 평일 낮인데도 빈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차량이 쉴 새 없이 들어오고 주차장 길목까지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공항 공사는 이번 여름 성수기인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하루 평균 22만 명가량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번 주 일요일에는 가장 많은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항 측은 혼잡에 대비해 출국장을 평소보다 30분 일찍 열고 직원 주차장 개방을 통해 여행객들의 주차 공간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 수사권 박탈이 오늘 최종 확정됐습니다. 78년 만에 역사적인 대변화가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검찰은 체포와 압수수색을 못합니다. 자,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면서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48년) 검찰이 출범한 이래 78년 만에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는 순간입니다. 검사들은 스스로 체포, 압수수색 등 일절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야당의 퇴장 속에 법여권 의원들은 강행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수사권을 남겨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막판에 형사소송법과 선관위 특검법에 수사가 가능하도록 부칙을 추가했습니다. 야당은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겠다는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에게만 현재의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 모순. 특검 수사받는 피의자가 파견 검사에겐 수사 안 받겠다고 할 거라는 전문가 우려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가 진행 중인 특검의 혼란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별검사는 특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일반적인 검찰 부분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야당이 문제 삼은 공소기각 조항도 통과가 확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빠져 있어 결국 대통령 재판 지우려는 용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국민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요. 김승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응원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은 역사상 이렇게 사법 후퇴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 공소기각 조항을 추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자 야당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제한을 두지 않아 대통령 재판에도 적용이 가능해졌단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는 경과 규정조차 두지 않아서 법 시행 즉시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을 통째로 무력화하려는 치밀한 꼼수이죠. 소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수혜를 보기 위한 장치입니다. 민주당은 이론적으론 적용될 수 있지만 임기 후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에 법원이 하는 거죠. 임기 중에는 지금 정지돼 있으니까. 대통령을 위한 법이란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동훈 주진우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여느 때보다 치열한 민주당 전당대회, 내일 순회 경선 첫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정청래 전 대표 고향인 충청도에서 열리는데 김민석 전 총리는 내일 7%포인트 이내로 지면 결국 대승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정 전 대표 추세가 기세가 되고 기세가 대세가 된다며 서로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내일 충청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에서 패배해도 대승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1주차에 저희가 조금 밀릴 건데요. 7%까지 밀리는 정도면 그러면 2주차에 비기고 3주차에 대승하면서 이거는 안정적으로 이길 겁니다. 김 전 총리 측은 정 전 대표 고향인 충청에서 과반을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추세가 기세가 되고 기세가 대세가 된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당심을 겨냥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5월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이 거부했습니다. 당의 요청을 하려면 당대표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전화번호 모르시나요? 그 중요한 사안을 당대표한테 왜 전화 안 하시죠? 친명 김원희 의원은 정 전 대표의 거짓말 또는 선택적 기억 상실이라고 비판했고 친청 최민희 의원은 정부안 만든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내놔라고 맞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축구협회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우리 축구 경기력은 왜 떨어졌고 시스템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밝혀내긴커녕 남은 건 고성과 호통뿐이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어제 축구협회 청문회. 출석한 증인이 의원에게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자세 똑바로 하십시오.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말씀하시는 거 보고 있는데 여기는 국민의 민의의 전당입니다. 여기는 국민의 룰로 돌아가고 거기는 끼지 마시고 좀 아침부터 잠시만 시간 멈춰주십시오. 제 말을 두려워할 거 아니오. 국회의원을 거기라고 표현하더니 한쪽 손까지 주머니에 넣습니다. 위원님도 잠시만요. 증인 단단히 대답하십시오. 예, 단단히 말하고 있습니다. 끼지 마십시오. 이런 식의 얘기로 의원님들께 청문위원님들께 하실 수 있는 자리 아닙니다. 박지성, 이영표 등 전직 동료 선수들의 쓴소리에 대해 홍명보 전 감독은 불편한 듯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동료 선수들이 축구협회를 향해서 이렇게 절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밖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것도 좋고 쓴소리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안에 들어와서 이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좀 깨닫고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의 원인과 대안을 찾자며 열린 이번 청문회. 재탕 수준의 의혹 제기와 면피성 답변으로 결국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어제 청문위원인 윤용근 의원이 증인으로 나온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나눈 문자가 논란이었죠. 자, 문자 중 윤 의원에게 연락을 했다는 정 선배가 관심이었습니다. 정 전 회장의 로비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죠. 그 정 선배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썰도 있었는데 윤 의원이 누군지 채널A에 전했습니다. 김호영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정 선배님한테 연락받았다. 송구하다. 문자가 공개되자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과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 사이 로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문위원들에게 로비를 위해서 컨택하신 적 있습니까? 어떤 질문을 하실까 아니면 제가 또 미리 준비할 게 있나 이런 거 물어봤었습니다. 정 선배의 정체에 대해선 두 사람과 고향과 동문으로 겹치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론됐습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맞죠? 답하세요.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윤 의원은 채널A와 만나 정 선배님은 정 전 실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나온 부여고 외 일반인 선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배를 통해 내일 청문회 들어가느냐 너무 세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봐준 건 없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대한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구두 경고로 끝냈지만 축구계는 들끓었습니다. 힘있고 어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마음 먹으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라는 사고방식 같아요. 민주당은 비리를 비호하고 감싸주기 바쁜 정치권의 민낯을 드러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저녁 영업이 한창이던 음식점에서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은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에 긴급히 대피했는데요. 14명이 다쳤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 천장이 무너져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대형 파이프는 심하게 휘어 있고 각종 설비와 전선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식당에 있던 손님들은 다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방대원에게 응급조치를 받는 부상자도 눈에 띕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기 양평군의 한 식당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천장 구조물과 상판이 무너지면서 식당에 있던 6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머리 위쪽 에어컨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물이 점점 이렇게 많이 떨어지더니 에어컨이 덜컹하면서 떨어지면서 갑자기 천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손님 14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는데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당은 사고 이후 영업을 중단했는데요. 매장 주변에는 가림막과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경량 철골 구조로 된 단층 건물로 지난해부터 식당으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현장 감식을 통해 붕괴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지게차에 실린 짐 위에 있던 직원이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 직원은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호소했지만 사장이 장난을 멈추지 않았고 비슷한 괴롭힘이 반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짐을 높게 실은 지게차가 앞으로 움직입니다. 한 차례 흔들리더니 짐 위 서 있던 직원이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게차를 몰았던 업체 사장은 위쪽을 한 번 쳐다본 뒤 쓰러진 직원을 발로 툭 찹니다. 그리곤 쓰러져 있는 직원을 내버려 두고 주변의 상자부터 정리합니다. 추락 충격으로 직원은 3주간 뇌진탕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장의 지나친 장난으로 다쳤다고 주장한 직원은 비슷한 괴롭힘이 반복됐다며 사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공포증이 있다고 내려달라고 했더니 안 내리고 그렇게 저는 지금 2번째인가 3번째예요. 지금 본인은 그냥 재밌는 거예요. 고소공포증 있다고 올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박스 위에 떨어졌다가 거기서 뭐가 떨어진 건데. 하지만 사장은 작업 도중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난친 게 아니라 일하다 벌어진 사고라는 겁니다. 경찰은 업체 사장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고의성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서환입니다. 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사회부 서상희 사건 팀장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저렇게 차들도 많은데 도로 위에 들어 누운 거예요. 너무 위험해 보여요. 그냥 도로도 아니었고요. 네. 왕복 8차선 대로였는데요. 경찰에게 난동까지 피웠습니다. 네. 도로 한복판에요. 벌러덩 들어누운 남성 보이시죠? 경찰관들이 제압하려 하자 레슬링하듯 바닥을 구르고 손을 뿌리치며 거세게 저항을 합니다. 결국 팔다리가 붙잡혀 연행이 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서는요. 행인에게 저렇게 시비를 걸고 몸싸움을 하고요. 말리려는 시민에게 주먹까지 날립니다. 경찰을 발로 뻥 차기도 했다는데요. 10대 남성이었는데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고 응급 입원 조치됐습니다. 정말 난동이었네요. 다음 사건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디가 쉬는 날인 줄 알았던 겁니까? 소방서가 네. 쉬는 날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사진을 네. 보시죠. 건물 앞에 검은색 수입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노란 선을 지킨 거 보니 주차해둔 것 같죠? 그런데 자세히 볼까요? 이 건물 다름 아닌 소방서 앞입니다. 24시간 365일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 앞에 저렇게 떡하니 차를 대둔 건데요. 소방서에서 차를 빼달라고 전화했더니 승용차 차주요. 소방서가 쉬는 날인 줄 알았다고 하네요. 소방서는 24시간 365일 쉬는 날이 없죠. 네, 마지막 사건도 보겠습니다. 지하철역 승강장 같은데 출근길에 위험한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의식을 잃고 사람이 쓰러진 건데요. 네. 이 순간 나타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왕십리역 승강장입니다. 모자 쓴 남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요. 몸이 앞으로 서서히 기울더니 그대로 앞으로 쓰러집니다. 깜짝 놀란 시민들 모여들고요. 이 남성을 에스컬레이터 밖으로 옮기는데요. 그런데 이때 인파를 뚫고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멈춘 심장을 뛰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요. 출근하던 경찰관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한 여성이 시민이 교대를 하고요. 지칠 때쯤 또 다른 시민이 또 교대를 합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남성 다리를 주무르고 모두가 마치 한 팀처럼 호흡이 척척 맞는데요. 시민들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쓰러져 있던 남성 무사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SK 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한 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사비를 들여 주식을 샀는데요. 오늘 주가가 장중 상한가까지 치솟으면서 결과적으로 하루 만에 13억 원의 평가 이익을 거두게 됐습니다. 사흘 연속 급락했던 코스피는 오늘 단숨에 1000포인트 반등하며 역대 최대 상승폭을 다시 썼습니다. 장우림 기자입니다. 인자한 표정으로 양손을 뻗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하루 만에 10억 버는 비밀이라는 책 표지 속 주인공도 최 회장입니다. 온라인상에 등장한 AI 이미지입니다. 최 회장은 하루 만에 13억 원 넘는 주식 평가 이익을 거뒀습니다. 전날 SK 하이닉스 주식 약 49억 원어치 3,620주를 직접 사들였는데 하루 만에 주가가 29.95% 급등하며 1주당 가격이 약 40만 원 뛰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17년 만에 사상 첫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AI라는 물결에 먼저 올라타는 사람에는 새로운 출발선과 상당히 큰 고산이 들어오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 회장이 지주사를 통하지 않고 SK 하이닉스 주식을 직접 보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행법상 별도 사전 공시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최대 규모입니다. SK그룹 측은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판단에 따라 책임 경영을 실천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흘 연속 급락했던 코스피 시장이 오늘 급반전했습니다. 하루 만에 1,000포인트 넘게 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강했고 굉장히 무서웠는데 오늘 그래도 반등에 약간 성공한 것 같아서 좀 기쁘고 안도감이 좀 큽니다. 삼성전자 역시 26% 넘게 뛰며 상장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도 자사주 7억 원어치를 전격 매입하며 책임 경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우리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는 K반도체, AI 열풍 속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귀한 몸이다 보니 운송 과정도 세심하게 이뤄지는데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K반도체의 모습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김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문이 없는 이 비행기, 승객이 아닌 다른 걸 태웁니다. 비닐과 그물로 꼼꼼하게 특수 포장된 상태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이것. 홍콩으로 날아갈 준비를 마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입니다. 범용 D램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로 각광받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까지 담겼습니다. 화물터미널에서 포장 과정을 거친 반도체는 조심스러운 운반 과정을 거쳐 이렇게 화물기에 실리게 됩니다. 싣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까 조심스러운 움직임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끌고 들어올리고 밀어넣는 작업을 완벽하게 마친 뒤에야 항공기는 활주로로 향합니다. 적시납기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배로 보낼 경우에는 최대 2, 3개월까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에어로 보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올해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1,924억 달러로 신기록을 썼던 지난해 전체 수출액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우리 군이 한미 연합훈련 중에 미군이 띄운 정찰 무인기를 격추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그 배경엔 한미 간의 소통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율을 사전에 했다는 미군과 승인한 적 없다는 한국군, 이 양측의 말이 다소 다릅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 경기 북부 접경지역 상공에서 미상의 비행체가 포착됐습니다. 육군 1군단에선 곧바로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작전 경보 두루미를 발령했습니다. 실제 조준 사격 등 작전까지 준비했지만 알고 보니 한미 연합훈련 중 미군이 띄운 정찰 무인기였습니다. 경기 파주시 일대 접경지역 상공에서 비행한 비행체가 미군의 드론이란 사실을 우리 군은 몰랐던 겁니다. 하마터면 동맹국 무인기를 격추하는 초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 우리 군은 미측의 무인기 비행을 승인한 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이 접경 지역에서 무인기를 날리려면 한국군 관할부대에 미리 계획을 통보하고 이 관할부대가 육군 또는 공군 작전사령부에 전달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반면 미군 측은 사전에 한국군과 충분한 조율을 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집니다. 미군 측의 사전 연락을 받고 우리 군 내부에서 보고가 누락됐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1군단을 방문해 미군이 우리 승인 없이 무인기를 띄웠는지 우리 군 보고가 누락된 건지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최전방 육군 1군단이 기관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 경계작전에서 논란이었죠. 이런 전방부대가 또 있었습니다. 3군단 일부도 빈총 경계를 선게 확인이 됐는데요. 합참이 뒤늦게 전체 전방부대에 실탄을 장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육군 1군단에서 총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채 경계작전을 선 사실이 알려지자 전방군단 실태점검에 착수한 군, 3군단에서도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경계 근무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군단은 경기 파주와 고양 등 서부전선 일대를, 3군단은 강원 인제와 양구 등 동부전선과 동해안 방어를 담당합니다. 군 당국은 3군단 일부 부대가 시범적으로 삽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1군단은 총기 5발이 발생할 경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삽탄을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전방에서 삽탄을 하지 않는 건 사실상 무장 해제라는 질타가 이어지자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어제부로 전방부대의 실탄 장착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1군단과 3군단도 실탄이 장착된 총기를 들고 경계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아프리카 모로코와 맞닿은 스페인령으로 수천 명의 이주민들이 몰려들면서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바다에서 적발된 경우 강제 송환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 이후 목숨을 건 미립국이 폭증하고 있는 건데요. 사망자까지 속출하자 스페인 정부가 군 투입이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손주영 기자입니다. 우르르 몰려드는 인파에 무장한 경찰도 속수무책입니다. 철책을 넘고 바다를 건넙니다. 어린아이를 안아둔 부모도 구명조끼를 입은 채 파도 속으로 뛰어듭니다. 아프리카 모로코와 맞닿은 스페인령 세우타로 2,000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을 피해 모로코와 알제리 출신 이주민들이 몰려든 겁니다. We don't have good medicine and we don't have a good teachers and it's a bad life in Morocco. 그동안 국경 철책을 넘은 입국자는 즉시 송환 대상이었지만 지난달 스페인 대법원이 해상에서 적발된 경우 즉시 강제 소환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바다를 통한 미립국이 폭증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어제만 시신 9구가 발견됐는데 지난 1년간 수습된 시신만 60여 구에 달합니다. 세우타 당국은 스페인 본국에 국가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Disuadir, que nadie ponga en riesgo su vida en el intento de venir a Ceuta o de llegar a Ceuta por vía marítima. 결국 스페인 정부는 오늘 군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상황을 즉시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주영입니다. 일본 구마모토 지진으로 숨진 희생자가 35명까지 늘었습니다.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72시간이 지나면서 생존자 수색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여진에 살인적인 폭염, 단수와 정전까지 겹치면서 이재민들은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뼈대만 남은 대형 쇼핑몰. 중장비들은 부서진 잔해를 정리하고 헬멧을 쓴 구조대원들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다시 투입됩니다. 구마모토 강진 발생 나흘째. 만 72시간 골든타임이 지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수색을 벌였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쇼핑몰에서 7명, 제지 공장에서 9명을 더해 사망자는 총 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형 쇼핑몰을 제외하고 모든 구조 작업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イオンモール熊本では昨晩までに11名の方を救助いたしました。そのうち7名の方がお亡くなりになられております。熊本県警のですね、警察犬、また警視庁の警備犬、防衛省自衛隊の災害救助犬などの活用を含めて最終的な確認を進め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설상가상으로 40도에 육박하는 폭염까지 덮쳤고 피해가 큰 야츠시로에선 5만여 가구 상수도까지 끊겼습니다. 어렵게 물을 구해오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子供たちが快適に過ごせないから、私とかは全然耐えられるけど、暑いと髪の毛も洗えないとやっぱり気持ち悪いし、体も洗えないと寝れないし。 진원지인 우키시에선 아직도 수천 가구가 정전 상태입니다. 차 안에서 밤을 보내려는 사람들로 주차장이 가득 찼습니다. 이재민들은 하루 100여 차례 이어지는 여진의 공포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중국이 내일 건군절 99주년을 앞두고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자, 미국은 반면 중국 보란 듯 남중국해에서 수상 드론으로 중국 군함을 근접 촬영하며 정찰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성시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잇따라 핵심 구호를 복창합니다. 중국이 내일 건군절 99주년을 앞두고 군사 다큐 6부작 재승을 제작해 어제 저녁부터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앞서 공개한 3분가량 홍보 영상에선 중국이 개발한 드론 항모 스천함의 신형 교란탄 실사격 영상이 처음 공개됐고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잉지-20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중국 해군의 주력인 7,500톤급 구축함에서 발사하는 장면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이 내년 건군절 100주년을 앞두고 군 현대화 성과를 잇따라 내보이며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남중국해에선 미국의 소형 해상 드론이 중국 군함을 포착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던 군함과 같은 급의 중국 주력 구축함입니다. 미국의 해상 드론은 중국 군함 턱 밑까지 몰래 접근하며 정찰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드론 가격은 약 24만 달러 3억 원. 로이터 통신은 3억짜리 드론이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 가치를 지닌 대형 군함에 접근해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다시 퍼붓고 있는데 그 탄도미사일이 북한제라고 우크라이나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2년 전쟁을 거치면서 1km에 달했던 오차가 몇 미터로 줄어들 만큼 이 북한 미사일이 정확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서원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에 집이 형체를 알 수 없이 부서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일가족 목숨을 앗아간 미사일이 북한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Довгий час ракету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такі попередні дані, звісно, ще будуть експертизи, все буде перевірятися, але станом на зараз це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а балістика.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화성 11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2018년 개발한 KN-23은 사거리가 약 400km로 축구장 2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400kg 탄두를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KN-23 탄착점 오차 범위가 최대 1km에 달할 정도로 정확도가 낮았는데 실제 전쟁을 거치며 최대 5m까지 줄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우리 군도 북한 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도 장비들, 항법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제재를 뚫고 어떤 식으로든 획득을 하고 있다. 서방 수준에 가깝게 정밀도를 올리고 있을 거예요.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홍해 그리고 지중해까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파괴했다는 이란과 다 요격해 파괴된 것 없다는 미국이 진위 공방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박재 기자입니다. 이란이 요르단 미 공군 기지를 공격해 F-35 스텔스 전투기 3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또 쿠웨이트 미군 기지의 드론 경납고와 항공유 저장 시설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은 모두 요격되거나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최근 파괴되거나 손상된 항공기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란 혁명수비대가 상선과 민간 선원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선 교신을 공개했습니다. You are running danger. Don't put your life in danger. If you disobey, you will be targeted and destroyed definitely. This is the Navy. 전선은 중동을 넘어 홍해와 지중해로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의 길목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선언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함께 친이란 민병대를 타격했고 14개국이 참여하는 해상방위연합 창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수에즈 인근 다미에타 항구에 드론 공격을 받은 이집트 정부도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네, 폭염 속 누군가는 얼음 속에서, 누군가는 불길 속에서 일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영하의 냉동 창고와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대장간, 극과 극의 온도와 맞서는 이들의 하루를 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투명한 얼음이 미끄러지듯 쏟아져 내려옵니다. 작업자는 얼음 몸통만한 얼음 덩어리를 밀어 창고로 옮깁니다. 높이 1m, 무게는 140kg에 달합니다. 보관 창고에 들어서자 뿜어져 나오는 냉기로 시야가 흐려질 정도입니다. 만든 얼음을 보관하는 냉동 창고입니다. 이 패딩을 입고 잠깐 서 있는데도 몸이 움츠러들 만큼 춥습니다. 폭염에 얼음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장은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이 안에가 추워도 일하다 보면은 좀 땀이 좀 나요. 활활 타오르는 화로 속 쇠붙이가 벌겋게 달궈집니다. 달궈진 쇠를 꺼내 망치로 두드리고 기계로 내리쳐 다듬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대장장의 얼굴에선 땀방울이 흐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비추니 머리 표면 온도는 80도, 화로 쪽 온도는 370도에 달합니다. 2000도까지는 올라가요. 하루에 많이 날 때는 하루에 티셔츠 2개씩 갈아입고 그래요. 대장간 내부 온도도 영상 40도를 넘기다 보니 바깥의 폭염이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일하다가 여기 나오면 더 시원해요. 오히려 에어컨 저리 가라 시원하게. 폭염으로 인한 극과 극 환경에서 시민들은 묵묵히 견디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여름 대표 과일 수박이 폭염 탓에 귀한 몸이 됐습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값이 훅 오른 건데요. 반값 할인 소식에 9,800원짜리 수박은 10분도 안 돼 동이 났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길게 늘어선 줄. 사람들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향한 곳엔 수박이 있습니다. 손을 쭉 뻗어 고르고 들춰보며 두드린 뒤 들어 올립니다. 수박으로 가득했던 상자는 금세 바닥을 보입니다. 자, 이제 4통. 자, 끝났습니다. 반값 할인하던 수박 150통은 7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다른 데 마트 가면 다 2만 얼마대고 또 저렴하게 하니까 맞춰서 와보자. 앞으로도 여름 날라면 한참이야. 앞으로도 몇 통 더 먹을지 몰라. 최근 수박 가격이 깜짝 급등했습니다. 전년 대비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장마가 끝난 직후 도매 가격이 나흘 만에 10,000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계속된 폭염에 열과를 입거나 상품성을 잃는 수박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탓입니다. 여기다 피같이 벌건 물들면은 신맛이 나요. 밭에서 거의 50대 50살. 반면 복숭아는 햇빛을 충분히 받아 당도가 높아졌습니다. 여름 과일은 일단 물을 안 먹어야 되고 햇볕을 많이 받으면 당도가 좀 많이 좋아져요. 출하량이 늘면서 전년 대비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요즘 같은 날씨에 밖에서 뛰면 금세 땀으로 흠뻑 젖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웃옷을 벗고 달리는 러너들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보기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있다는데 김민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웃옷을 입지 않고 한강변을 달리는 남성. 또 다른 곳에서 포착된 남성도 상의 탈의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이 옆을 지나가도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달립니다. 곳곳에 안내 문구를 내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달릴 때 지켜야 할 수칙을 적은 입간판인데요. 상의 탈의 금지를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내 방송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공공장소이다 보니까 아주 어린 애들이나 여성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민망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남한테 굉장히 피해 주는 거예요. 러너 입장에서도 그건 뛴다는 자체가 굉장히 싫어요, 같이. 최근 상의 탈의 러너들을 막아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서울시는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강제 사항은 아니라며 금지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상의 탈의를 자제하는 건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이라며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30도가 넘는 갯벌 바다에서 특전사 대원들의 혹서기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고무보트에 올라 직접 노를 저으면서 적진에 은밀히 상륙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세계 최강 해수부가 특전사! 충남 보령 일대 넓은 갯벌. 특전사 대원들이 쏟아지는 햇볕 아래 팔굽혀 펴기를 실시합니다. 수영복 차림으로 뜨겁게 달구어진 갯벌 바닥에 들어 누웠습니다. 30도 넘는 무더위에도 대열에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직접 보트를 들고 해안으로 달려갑니다.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노를 저어 목표 지점으로 향합니다. 거친 파도에 물살이 튀어도 총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수면 아래에서 선발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드론으로 정찰하고 완전 군장한 본대가 합류해 실전처럼 작전에 임합니다. 특전사 예하 독수리 부대는 지난 27일부터 오늘까지 4박 5일간 해상 침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는 특전 대원들의 전시 해상 침투 능력 강화를 목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전대원들이 어떠한 악조건의 해상 환경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여름철엔 요리하실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정부가 생닭 표면에 식중독균이 있을 수 있다며 생닭을 손질할 땐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뭘 조심해야 하는지 우연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름철 보양식을 만들기 위해 마트에서 생닭을 고르는 손님들. 생닭을 어떻게 손질하는지 물어봤습니다. 포장해서 뜯잖아요. 한번 대충 흐르는 물에 푹푹 한번 씻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유에다 담그죠. 그냥 흐르는 물에 그냥 씻어서 지방 부분이랑 좀 불순물 안에 있는 거 다 빼내고. 질병관리청은 생닭을 씻을 때 주변에 물이 튀지 않게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생닭 표면엔 식중독균인 캄필로박터균이 있을 수 있는데 물이 주변으로 튀면 다른 식재료나 칼, 도마 등으로 균이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 다른 식재료보다 마지막에 손질하고 냉장 보관 시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두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여름철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서 세균성 장관 감염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조리와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청은 올해 세균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해 설사나 복통 등을 호소한 감염증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병원을 다니다가 옮기면 그 옮긴 병원에서 다시 CT나 MRI 찍었던 경험 있으시지요? 비용도 시간도 부담스러웠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찍지 않아도 됩니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영상을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송치현 기자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턴 병원을 옮길 때마다 CT나 MRI를 다시 찍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QR코드 등을 활용해 의료기관끼리 의료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최대 수십만 원에 달하는 비용과 사본 발급에도 돈을 내야 했던 환자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이제 미처 CD를 못 가져가면 또 찍어라 이러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그런 일도 없어질 것 같고. 단순 CD 같은 경우에는 최하가 10,000원이고 DVD 같은 경우 용량이 많으면 20,000원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절감이 돼서 나의 건강기록 앱에 해당 기능을 넣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을 옮긴 후 한 달 내 CT를 다시 찍은 환자는 4명 중 1명꼴, MRI도 13.8%가 한 달 내 재촬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재촬영으로 건보공단에 청구된 비용은 총 651억 원에 달합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칠레는 리튬 매장량 1위국인데 리튬, 반도체와 배터리의 필수 소재죠. 남미 광물 순방 소식 칠레 현지에서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티아고 대통령궁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함께 레드카펫을 걸어갑니다. 양 정상은 2층 테라스에서 손가락 하트를 표시한 뒤 회담장으로 입장했습니다. 카스트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칠레산 와인 등을 선물했습니다. 칠레 와인이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입니다. 양국 정상은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칠레는 구리, 리튬 1위 생산 매장국으로 브라질 등 광물 남미 3개국 순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칠레가 서로의 진정한 친구인 아미고로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차스 그라시아스. 이 대통령은 마지막 남미 순방국인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잠시 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은 2004년 이후 22년 만입니다. 산티아고에서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이게 현실화되면 미국 유학생들 졸업 후 미국에서 일하기 쉽지 않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취업하려면 수수료로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을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사회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백승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에 거액의 수수료 부과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취업 프로그램인 OPT 제도에 수수료 10만 달러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돈 약 1억 4천만 원을 내야 졸업 후 미국에 남아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F1 학생 비자를 가진 유학생이 전공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취업이 가능했습니다. 거액의 수수료를 개인이 부담할지 기업이 낼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취업문은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학생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에만 41만 명이 넘는 유학생이 학생 비자로 미국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지금 미국 유학 시장이 굉장히 침체기고 지금 약간 빙하기입니다. 1억이라는 숫자는. 근데 당황스러운 비용이긴 하고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미국은 항상 졸업하고 난 유학생들에게는 쉬웠던 적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만 이번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로 백악관의 최종 승인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41.4도, 오늘 경남 양산의 기온입니다.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인데요. 지난 2018년 강원 홍천에 41도를 넘어섰습니다. 경남 곳곳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밀양과 의령, 창녕, 진주 그리고 울산에도 중대경보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더위인 만큼 밭일 등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내일도 더위는 꺾이지 않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부산 39도, 양산은 다시 41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쪽 지역의 폭염이 극심해질 텐데요. 서울도 최고 37도까지 오르는 극심한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